네, 여러분 오늘 8월 13일입니다. 정규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연수가 67회가 맞다 하는 주장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들이 사회적으로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은 해방으로 따지면 70이고 광복 독립으로 따지면은 67주년이다 하는 주년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 어떤 역사적 리마인드를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베가 내일 오후에 소위 아베 담화문이라고 하는 70년 일본의 전후를 정리하는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별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그 사병 하사관 그 하체 두 다리를 잃게 된 그 사고를 당한 군인들을 위문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모 언론사가 그 주최한 통일 심포지움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북한 도발을 해결하는 것은 평화 통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약간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통일이 되면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평화 통일은 아닙니다. 평화 통일은 아닙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아주 모호한,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그럼 북한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동안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평화 통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발을 막으려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인정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먼저 공존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 근데 공산당 적어도 북한과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북한의 정치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의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일국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래서 시장경제가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통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명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통일이면 통일이지 평화통일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평화통일은 듣기에는 아주 달콤해 보이지만 그건 아주 여러 가지 독소적인 해석이 많이 따라붙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저는 좀 가져봅니다. 위안화는 오늘도 1.1% 또 절하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위안화 얘기는 오늘 오정건 교수를 좀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같이 보시죠. 네, 제가 클로징 멘트로 제국의 조건, 이 제국은 엠파이어입니다. 물론 제국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위안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따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보시죠. 네, 오늘의 뉴스를 좀 보여주시죠. 네, 휴일 앞이어서 그런지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속도로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도로 늘으니. 네, 이소연 아나운서 부탁드릴게요. 8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취임 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박 대통령의 10월 방미 일정을 오늘 새벽 시점에 맞춰 공동 발표하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등이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을 2달이나 앞두고 새벽 시간에 서둘러 발표한 것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위한 것으로 알려진 전승절 참석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하며 동맹국인 미국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네, 전승절에 아마 박 대통령이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의 복잡성을 대통령이 미리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글쎄요, 이 아마도 이 박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는가 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기정사실로 만들었던 참모는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기정사실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만들어 놓은 참모는 잘라내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221만 7,751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감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거래량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개장된 후 나흘간 1,380톤이 거래됐고 지난 1월 19일부터는 거래 실적이 없습니다. 업체들은 내년 6월 말까지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아직 10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배출권이 할당량 대비 많은지 적은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내년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기다리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 역시 우리와 같은 이유로 처음 2년간은 거래량이 전무했지만 현재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주변국들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중국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는 중국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근린 궁핍화 효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추구하던 경제 분야의 리더십 제고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초 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의 수입액은 10조 달러에 달하고 해외 투자는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는 주변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공언에 어긋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린 궁핍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 소위 이제 통화 절하 경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위안화는 준비 통화가 되기는 아직 이르다. The 위안 isn't ready to be a reserve currency 이런 그 지금 월지 그 오피니언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안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도저히 뭐 참아보다가 안 되니까 뭐 소위 우리가 그동안에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 뜨겁지만 할 수 없다. 평가절하 하자. 하고 이제 온 체면을 다 구기게 생겼습니다. 체면 구기는 참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 지금 막 유럽에서는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잘못 써졌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배출권 가격이 거의 뭐 바닥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래가 아주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어서 소위 배출권 거래라고 하는 시스템이 시장 거래 시스템을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그 시장 경제적인 규칙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가공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시장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도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파클링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